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과테말라 사정 계속 보겠습니다. 예, 예. 빨리빨리. 예. 저게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인데 이 FAFG라는 그룹입니다. 그거 이제 FAFG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Fundación de Antropología Forense de Guatemala니까 과테말라 법의인류학 재단. 법인류학. 법인류학이라고 하고 네. 포렌세 안트로폴로이아 하면 보통 법의인류학이라 법의. 법의인류학. 예, 법의인류학. 메디컬. 예. 포렌직 하는 그러니까 기법 자체를 이제 범죄 수사할 때 쓰는 포렌. 이 팀들이 이제 이 랩이 있어요. 랩이 우리가 방문했잖아요, 그죠? 예. 그 랩 안에서 이제 그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저렇게 연구실. 예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저기 랩에 이 참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마야 원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많이 와서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FAFG가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민간단체인데 그래도 저런 유해 발굴 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테말라가 우리 보면 좀 사람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과테말라 나라는 우리는 저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좀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유해 발굴할 때 누가 지원을 합니까? 저런 우리는 지금은 저희가 돈 모아서 하죠. 저희가 돈 모아서. 우리가 돈 내고 돈 모아서. 근데 예. 이제 범죄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저 체질유학 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저희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지 저 거기다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런 시스템에 제가 보고 과테말라가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과거사 청산이 잘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몇십만 명씩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인데 내가 뭐 이 정도 범죄를 했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테말라의 시내버스가 그 치킨버스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닭 치킨 그 닭 실은 것처럼 빼곡히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치킨버스라 그러는데 옛날에 왜 저 전경차 보고 닭장차라 그래. 맞아. 그 치킨버스를 외국인들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버스 강도 조심 이거는 뭐 1번이고요. 그다음 택시 뭐 그 납치 사건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유교 사건 이런 거는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성이 그렇고 이렇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말 청산의 문제가 정말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이 누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인데 지금 리오스몬 같은 사람은 잘 죽었지 않습니까? 90몇 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36년간 저기 희생된 사람이 원주민이 약 4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1년부터 8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십만이 죽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유해 발굴 시스템을 보면 이 나라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 청산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저렇게 벽보에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아픔 중에서 한 아픔이 바로 과테말라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칠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칠레는 뭐 다른 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 있어 하죠, 그죠? 아엔데 대통령이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과거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 왜냐하면 혁신적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반응을 해서. 그래서 아엔데 대통령하고 닮았나? 예. 근데 원래 칠레라는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우리 방금 과테말라 이야기하고 무슨 멕시코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라티노
스럽지 않다는.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좀 근면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연합전선 이런 게 잘 돼요. 그 연합전선 그러니까 정치 정파가 정파끼지. 정파 그러니까 의견이 약간 틀려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뭐 콘세르타시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집권 세력이 콘세르타시온 아닌가?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콘세르타시온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연합 정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정권이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주의. 여기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정착이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독립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물론 뭐 사건 사고가 없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무난한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칠레의 인구 구성이 네네. 거의 원주민이 없잖아요. 원주민 별로 없죠. 그 원래도 원주민이 별로 안 살아서 그랬던 것 같은. 원래도 뭐 원주민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우리 그래서 그러니까 마푸체라는 유명한 원주민 그룹이 있긴 한데 예. 그거는 아르헨티나하고 적경지대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마푸체 연구는 좀 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 또 한테는.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약간 정착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뭐 정치적 분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는 제가 본 엄청난 분란이 있었죠. 그 좌파와 우파로. 아, 좌파. 예. 막 서로 이제 우리 왜 해방 공간에서 좌파 우파 막 싸우듯이 싸울 때. 예.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자, 그때 이제 물론 누군가는 예상을 했겠지만 이 아옌데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1970년대 당선되는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나왔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오히려 그 전에 나왔을 때 득표율이 높았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 득표율은 당선될 때의 득표율은 그 전에보다 떨어졌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 그 살바도르 아옌데였는데 이 사람은 인민연합이라고 이 좌파 연합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 그 정당 단체들의 대표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미국 CIA는 아마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이드이. 예. 자, 보시면 1962년부터 69년까지 케네디 정부가 진보를 위한 연대라는 그 단체를 만드는데 이건 남미 정권을 지원해주기 위한 무슨 그거예요. 남미에 있는 진보를 위한. 예, 진보를 위한 연대. 그냥 같이 발전하자 뭐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많이 지원해줬거나. 아니요.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랬지. 아니 케네디 정부가 했는데 진보를 위한 연대는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를 하자는 건데. 근데 케네디의 이미지가 젊고 진보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미국 대통령이죠. 그렇지. 그럼. 아무리 이 사람이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그러니까, 쿠바하고 쿠바하고 죽이 살기로 했는데. 미사일 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는 진보적일지 몰라도 예.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절대로 진보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62년부터 69년까지 진보를 위한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남미 정권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지원이냐면 친미 보수 정권을 수립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국제금융기구가 칠레에다가 11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64년부터 70년까지 이걸 왜 그러냐면 제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저는 그래서 OD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DA 원조가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ODA가 상당히 정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ODA가 ODA. 저개발 국가를 지원해주는 그 개발 기금, 공적 기금이죠. 예, 공적 기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64년부터 70년 저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975년 12월 18일 미 상원에 아옌데가 죽고 나서입니다. 죽고 나서
63년부터 73년 사이에 칠레에서 벌인 CIA의 첩보활동 보고가 나옵니다. 이건 미국 상원의원에서 보고가 된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1964년부터 칠레 대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CIA가. 70년에서 73년 동안 모두 8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살바도르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다음에 미 백악관에 4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헨리 키신저죠. 이 헨리 키신저가 중심이 돼가지고 키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한 빨리 최대한 신속히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빨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그렇게 이렇게 다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 상원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모든 데 지금 문서가 지금 다 비밀이 해제돼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0년 3월 25일 날 칠레의 군부 쿠데타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12만 5천 달러 지원합니다. 70년 6월 27일 반아엔데 선전 선동 비용으로 30만 달러 승인하고 70년 9월 8일 날 대선 이후 투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25만 달러 긴급 지원합니다. 이때 왜냐하면 아엔데가 이겼는데 이걸 발표를 안 합니다. 칠레 정부가. 부정선거로 예,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거 하는데 25만 달러 지원해가지고 빨리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라고 선거를 무효화시키든가. 근데 결국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루 뒤에 아연대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25만 달러 긴급 지원하고 그다음에 70년 9월 15일 닉슨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아연대 집권 저지하라 그럽니다. 지금 저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백악관 40인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 상원의원 그다음에 케네디 정부부터 시작한 진보를 위한 연대에서 칠레 정부에서 아엔데가 정권을 혹시나 잡을까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미국 CIA와 아니면 그 미국의 첩보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난 첩보 활동을 지금 저거는 알려진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6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저렇게 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연대가 된 거죠. 아연대가 활동했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된 그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칠레가 사실은 남미 저 끝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욕먹어가면서 견제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결국 아연대 이제 죽게 된 사건과. 근데 그렇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아연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는 저 많은 미국의 반대와 모든 돈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연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칠레가 가지는 원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칠레 사회에 이렇게 있었던 굉장히 그 민주주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잘 조직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연대 지금 양력을 보시면요. 38년부터 42년까지 보건사회부 장관, 그다음에 42년, 40년 서기장을 의사였던가 봐요. 예. 의대를 나왔죠. 45년부터 70년까지 칠레 상원의원을 하는 등 정치 활동이 굉장히 학생운동 출신이에요, 맨날. 근데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진보 좌파 그룹들이 칠레의 진보 좌파 그룹이 상당히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보다는 잘 조직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이 아엔데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그 의미 있는 것은 1970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는. 그래, 아엔데 유명하죠. 예,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전부 사회주의 정권은 볼셰비키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것처럼 무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건 선거에 의해 가지고 막시스트 정권이 들어서는 가장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막시스트 정권을 선출할 정도로 사실은 이 칠레라는 사회가 다른 나라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사실은 이 칠레가. 그다음에 칠레는 뭐 아시다시피 백인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거의 백인이. 네. 메스티스 아르헨티나보다는 조금 메스티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식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유용했겠죠. 예, 그렇죠. 자, 이 아엔데가 들어오자마자 했는 일이 뭐냐면
이 구리 광산이 많거든요. 무상 몰수하는구나. 이거 몰수해가지고 음. 미국 이것도 저거 하는 거죠. 소위 아르벤스나 이 살바도르 아yen데나 그러네. 예 비스무리한 계열이죠. 그다음에 개인 소유 광산과 제조업체들을 사들이고요. 농업 협동조합을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히 농지를 접수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임금 대폭 인상 및 물가 동결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실시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중남미에서 사회혁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보니까 대단히 비슷한 것 같아요. 멕시코도 사파타 그 토지죠. 판초 빌리아 비야. 예. 그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한 일이 이런 계통이거든요. 토지 그러니까 몰수. 토지 몰수를 해서 토지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토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하면 토지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부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중남미라는 사회 자체가 식민지라는 시대를 거침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이 굉장히 그렇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그게 이제 그 뭐야 식민주의라는 거죠. 식민성. 예, 식민성에 식민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저런 일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도 내버려뒀으면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이런 거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자본주의도 저런 걸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소득 격차가 벌어져도 자본주의 사회가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10년 전부터 견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식민시대 체제를 좋아한 거겠네? 그 미국은 식민지 체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 어떤 게 체제를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냐? 식민지 아무것도 없는 체제가 거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는 공작을 하는 거죠.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아구스틴 피노체트라는 네, 그래서 피노체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피노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피노체트가 바로 이 아엔데 정부의 국방장관을 하고 있었던 아, 예, 이 피노체트를 이제 드디어 잡고. 그러면 국방장관이 예. 구테타를 일으킬 예. 거네요.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이희수 교수님이 이제 몇 주 뒤에 9.11 사태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아엔데 정권이 무너진 날이 1973년 9월 11일입니다. 이게 제1의 9.11입니다. 이게 제2의 9.11이 2001년도에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 역사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저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린 날이 8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제 한 200몇 년 후에 아스테카의 어머니 신이 발견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8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11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1973년 9월 11일 날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놀랬겠느냐? 별로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는 게 아니라 1971년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73년까지 쿠데타 시도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쿠데타가 성공한 게 9월 예, 성공한 게 9월 11일. 전면적인 게 9월 11일이었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날은 그 칠레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3부작입니다. 칠레 전투요? 예. 예. 칠레 전투는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3부작 다 나와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아엔데 시절에 아마추어 사진작가 영화 제작자들이 3년 동안에 아엔데 정부의 기록 영화를 찍었어요. 9월 11일까지 찍었습니다. 9월 11일 날 찍고 나서 이 필름이 칠레로 못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빼돌려가요? 어디로 빼돌리냐면 쿠바 영화 제작소로 빼돌린 거예요. 그 쿠바 영화 제작소에서 그 빼돌린 필름을 편집해가지고 칠레 전투라는 이름으로 3부작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뿌렸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그다음에 정말 생동감 있게 그 뭐냐면 그 칠레에서 좌우익이 어떻게 대립했는가 이거 명확하게 나옵니다. 막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막
그다음에 9월 11일 날 아침에 그 쿠데타 군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거하고 다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 숨어서 전부 다 찍었어요. 이 사람 찍은 사람 이름 뭐 또 까먹었는데 뭐 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칠레 전투라고. 자, 근데 9월 11일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아연대도 분명히 나오는 걸 알았는데 발파라이소라는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티아고 데 칠레에서 조금 더 가면 발파라이소가 있는데 발파라이소에서 칠레 그러니까 칠레 수도의 외항이죠. 예, 외항이죠. 발파라이소라는 항구에서 그 작전을 하던 해군 함대가 갑자기 훈련을 중지하고 올라왔다는 보고가 옵니다. 이 보고가 아침 6시에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그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는 막 말이 자꾸 나옵니다. 암호구나. 그게 암호죠. 작전명이. 예. 그래서 영화명에 이런 거 있죠.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는 영화 있죠. 그게 바로 그 칠레 아옌데를 다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날 작전명이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는. 그 영화 굉장히 예. 그것도 기록 영화예요. 그러니까 반기록 영화. 반기록 영화. 근데 그건 약간 그 빅토르 하라라는 사람의 일생하고 여러 가지를 구술을 모아가지고 만든 좀 극영화고 칠레 전투는 완전히 다큐멘터리입니다. 완전히. 예. 자 그래서 그런데 그날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날씨가 맑았다. 아 당연히. 근데 라디오에서 계속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고. 아는 사람 다 알았겠네. 네, 시민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연대가 그날 아침에 보고를 받고 7시에 가니까 쿠데타의 저게 있다. 그런데 우리 쪽에 파악되는 군사 병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엄중한 보고를 받고 빨리 이제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전 8시쯤 돼 가지고 일단 라모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라모네다에 들어오니까 소위 아연대를 지지 옹호할 수 있는 군대 세력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회 외곽에서는 아연대를 지지하는 노조들이 그다음 학생운동 단체들이 총을 들고 최후 항전에 나서기 위해 가지고 각각 이제 비상전령을 때려가지고 자기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종의 시민들이네. 예, 시민군이. 공장과 막 학교에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막 총을 어디서 구하지 뭐 이런 이제 회의가 시작됐는데 라모네다 안에서는 우리 병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그때 아침 8시 반인가 9시쯤에 처음으로 쿠데타 군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인데에게. 그래서 아인데 전화가 온 내용이 뭐냐면 공항에 비행기 대기시켜놨으니까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빨리 우리나라를 떠라. 살려주겠다. 어디든 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연대가 그 쿠데타 군이 그 걸려온 전화에 대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회의를 했죠. 항복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는 게 예의와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까지 항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당시 칠레 아옌데가 소유하고 있었던 반군이 아니라 정부군의 라디오 딱 하나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야네스 라디오입니다. 마가야네스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저 지금 보이시죠? 아옌데 철모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손에는 AK-47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저 철모와 AK-47 소총은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걸 들고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제 명문이죠, 명문. 마지막 육성 녹음이잖아요. 지금 제 칠레 전투에 보면 2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아연대 진짜 육성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곧 마가야네스 라디오도 침묵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어볼까요? 이번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마지막. 예쁜 정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사람들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곧 마가야네스 라디오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나의 목소리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나의 희생을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머지않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위대한 길을 열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력이나 범죄 행위로는 사회 변혁 행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며 인민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걷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역사의 큰 길을 인민의 손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걸 방송하고 멋있다. 총을 들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갈 때 싸우게 나가요.